자, 오늘은 연휴로 2025년 4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3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경진월 정미일이 되겠고 일진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는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습하게 되면 양화라고 했고요. 태양지화라고 비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일간이 양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일간 병화가 신약한 경우에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빛이 가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에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병화라든가 정화가 토가 많게 되면 재라든가 끄름이 생겨서 빛을 가리는 것 같다. 특히나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마치 목구름이 껴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인묘진 동방의 목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진월만 놓고 보게 되면 어떻다? 토가 왕한 토왕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일단은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가 회광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릴 뿐만 아니라 병화를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진월은 5단계의 양이, 즉 오양이 진기해 있기 때문에 병화가 내적으로는 신약하지 않습니다. 술월의 병화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진월은 모양새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통근이 안 되고, 술월 같은 경우는 병화가 통근, 술중 정화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뜻 보게 되면 술월의 병화가 더 세력을 얻을 것 같지만 진월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러한 계절이고, 그 다음에 진월만 넘으면 바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화왕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술월의 병화보다는 기운적인 측면에서는 진월의 병화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능히 임수를 지용해서 병화를 갖다 수보 양광할 수 있는 힘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의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보강도 하지만 일간 병화를 극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진월에 오양이 진기된 그런 병화를 하더라도 역시나 보다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강하되 간목을 얻어서 간목의 이 병화를 생조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너무 많아져서 병화를 회광하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또 토가 많게 되면 임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또는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간목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병화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토를 갖다 억제시켜줘서 병화가 회광되는 것을 막고, 더 한 가지 임수가 탁해지거나 임수가 토에 의해서 파극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그런 일신삼익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진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간목을 위주로 지용하되, 역시나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용신을 가감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진술충 토가 많게 되면은 간목이 좀 더 세력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신자신 수국을 형성해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역시나 간목을 얻거나, 또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무토로서 임수를 통제시켜 줄 필요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금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이때도 간목이라든가 같은 정화를 얻어서 금을 억제시켜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진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간목을 쓰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보시고, 세 번째로는 격국과 용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와 같은 것으로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 격국이다
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고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라고 했을 때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나쁜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중화시킬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킴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왕세라고 하는 것, 왕상휴수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의 왕상휴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 스스로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또는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주를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왕세를 볼 때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일간이 왕하면 관성, 재성, 식상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인성이라든가 비경급제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억부용신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것 안에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봄, 여름은 따뜻할 것이고 가을, 겨울은 추울 겁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울 것이고 해자 주간은 동절이기 때문에 매우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난조섭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난조섭의 개념으로서 이것이 적절하게 조절이 잘 되어야지만 중화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후용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음화가 될 것이고요. 정화는 그다음에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화가 양토를 받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와 토의 관계는 화생, 토,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는데 일간 정화인 내가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육신으로 식상이 되겠습니다. 식상, 내가 생한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내가 생하는 자식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는 참고로 자식을 관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으로서 자식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의 아랫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언행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내가 바깥으로 표출을 해내는 창작물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출 수도 있겠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서 일간도 왕하고 식상의 세력이 있는 사람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도 좋고 머리도 좋고 세상을 보는 인목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식상만 왕하다 이거를 설기태과한 사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총명달사라기보다 겉으로는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하고요.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언행 일치가 잘 되는 사람임에 반해서 식상 만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은 언행 일치가 잘 되지 않는 겉은 화려하고 겉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내실은 허당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인성이라든가 비경급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야지만 저 왕한 식상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대 양의 관계 또는 음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런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요거는 상관 격이 되겠죠. 근데 진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진월이 되면 물론 오양이 진기되어 있긴 하지만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설기가 과다해진다라고 해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한 구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하죠.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진짜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근데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니까 이거를 화토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달리 말하면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보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진토, 원령인 진토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로 을목이 있고요. 중기로는 개수가 있고요. 본기는 당연히 무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음화가 음목을 받는데 목은 화를 생한다. 그럼 뭐가 되죠? 저거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편인, 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진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음화가 음수를 받는데 수국화의 관계죠. 이거는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 그 다음에 편인격 또는 칠살격 이렇게 격을 잡을 수 있는데, 무엇이든 간에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월에 토가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화토 진상관격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성이 좋을까요? 또는 비경겁제가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만약에 비경겁제인 예를 들면 화를 본다라고 봤을 때는 화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얻는 것만큼 또 잃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길반용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간목을 얻는다, 인성을 얻는다라고 봤을 때는 목은 화를 생해줘, 목생화 하면서,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도 하지만 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성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나를 생해주고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상관을 통제, 억제할 수도 있다. 일신이익,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래서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주고 왕한 상관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진월은 토왕절이면서도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화식이 될 수 있으니 진월에 간목이 있는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경금을 대동해서 목다화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월에 정화는 간목 경금을 쓰고, 지지로 인사오등이 있어서 정화가 생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이 을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중에 있는 지장간 초기인 을목이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시 을목이 투출되지 않고 그냥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상관격이 되는 것인데, 진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편인격 을목이라고 하는 승목은 목생화하긴 하지만 승목은 물에 젖은 풀은 정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을목하고 경금하고 서로 탐합하죠. 탐합하기 때문에 을목이 정화를 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탐합망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경금이 을목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시켜 주는 거, 묶어 놓는 것은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일지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왕절에 물론 을목이 투출되어 있지만 다시 미토로 얻게 되면 식상이 좀 많아져서 약한 일간 정화가 설기태과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간
정화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인성, 을목 이런 거 말고 천간으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거나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다행스럽게 연지에 사화를 얻어서 정화가 통근 뿌리를 얻어서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경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30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정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뭐죠? 연지에 있는 사화에 간신히 통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연지에 있는 사화에 뿌리를 뒀다고 해서 일간 자체 정화가 신왕해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토가 두 개가 있어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죠. 물론 을목이 생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테지만, 오히려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죠. 근데 생시에서 이제 경자시가 되게 되면 수는 역시 어쩔 수 없이 정화를 화를 위협해서 정화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 정화가 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경금을 내 소유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금 두 개가 있는데 연지사화의 사중에 있는 경금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금은 약한 경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로 봤을 때 일간 정화가 연지 있는 사화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일간 정화가 약한 것이 문제다라고 봤을 때 운은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 정화의 기운을 많이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설기 과다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좋게 보기가 어렵고요. 무신시라든가 기유시 같은 경우에도 일간 정화가 약한 중에 다시 상관이죠. 진중에 있는 무토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정인격이 아니라 이제 상관격으로, 화토진상관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제 간목이 있었다고 하면 정화를 생하고 토를 제하는 상관폐인의 명이 될 것인데, 을목은 용도가 없고요. 경금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뭐 간신히 사의 뿌리를 둔 정화이지만, 역시나 시가 무신시라든가 기유시가 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 경술시 또한 마찬가지로 역시나 미술의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의 통근은 된다 하더라도 통근되는 이로움보다는 토가 많아서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게 더 큽니다. 예를 들면 미라든가 술에 통근하는 것이 나한테 10이라고 하는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면, 미토, 술토, 진토, 토가 많아서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은 10을 넘어서 60, 70 이상의 나의 기운을 뺏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술시 또한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한 중에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임인시 보도록 하죠. 임인시는 이제 사회 뿌리를 뒀죠. 인에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정화가 신약한 것은 면했다, 불약 또는 약간은 신강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구조 같은, 이거는 이제 금수운을 가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계묘시는 이민시하고 완전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수 7살 투출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좋은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을목은 경금이 묶어놨다고 보는 거고,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주고 간목이 토를 억제시켜주는 상관폐인의 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화의 불의를 뒀기 때문에 정화가 약하지 않죠. 간목도 진진미에 다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운도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도 나쁘진 않지만 화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을해대운의 사이충이 되거나 정해대운의 사이충이 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명식의 특징은 토가 많은 중에 일간 정화가 간목 같은 걸 얻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연지사의 뿌리를 뒀고요. 간목을 갑진신을 얻는다 하더라도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을
불사시 또는 병오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일간 자체가 이거는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강사주가 됩니다. 특히 병오시가 되면 오미합도 되죠. 사회불일도 되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병오시가 되어야지만 남자로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가거나 또는 여명으로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갔을 때 이 정화가 능히 재관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신사, 이모, 개미는 수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오시를 선택하기 좀 어렵지만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능히 뭐 기묘 부인 요때 남자도 마찬가지로 수가 부족하긴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 저는 만약에 오늘 중에서 선택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초년의 기묘 부인, 남자는 기묘 부인 대운, 여자는 신사 이모 개미인데 이모 개미는 임수 개수가 있기 때문에 큰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초년의 수기가 좀 관성이 좀 부족한 단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대운의 흐름 전체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일간 정화를 좀 더 보신할 수 있는 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또는 아니면 갑진시 정도, 임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진중개수 2개를 얻고 있기 때문에 수가 없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간의 왕세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병호하고 갑진시는 일간이 병호가 월등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중후반의 운호를 봤을 때는 일간이 갑진시보다는 병호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